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 통로 이현아입니다. 16년 차 교사이고요.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곁에서 좋은 관점을 가진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교실에서 저의 마음에 가장 커다란 울림을 주었던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자기만의 서사, 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독립출판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권 한 권 이제 그림책으로 담아내는 그림책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5권, 10권 쌓이다 보니까 이제 200권이 된 거예요.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너무나 충만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생겨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저의 책으로 써서 독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어요. 감정을 안아주는 말, 그리고 어린이 마음약복과 같은 다양한 책을 쓰면서 또 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와 작가, 그리고 그림책 번역가, 그리고 연구회 대표처럼 다양한 이름이 이제 제 앞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을 두고 중심의 본질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요, 삶을 깊게 나누고 또 이것을 글을 써서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오래도록 단단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또 교실이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제 하셨고, 이제 그 영향으로 교사가 됐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까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임교사 때 저의 교실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다 집에 간 오후에 이렇게 텅 빈 교실에 이렇게 진이 빠진 채로 앉아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교실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지? 이걸 떠올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3종 세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3종 세트가 뭐였냐면, 뛰지 마라. 했었고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빨리 해라. 인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 텅 빈 교실에서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만날 어떤 틈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러면서 제가 자괴감이 빠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혼을 어디서 찾을까? 이것을 이제 퇴근하고 나서 교문을 나서면서 이제 영혼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고 막 그런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만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내 집 앞마당에 텃밭은 쑥대밭으로 두고서 뒤뜰에 있는 장미 한 송이를 애지중지하면서 가꾸는 삶에 대한 묘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띵 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앞마당, 나의 텃밭은 우리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 보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뭐지? 제가 좋아하는 게 책이었고요. 또 그때 막 라이프 유화 그림을 막 배우면서 막 인사동에서 전시하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실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턴을 하듯이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커다란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내 영혼이 담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들. 그걸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빛나는 눈으로 막 너무 생기와 온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걸 가지고 뭐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게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통로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숨구멍이 되고 또 교사인 저 자신에게도 숨구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5교시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흔들리는 교실에서 나만의 숨구멍을 찾기. 그래서 나만이 틔울 수 있는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실로 들어가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을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통로로 해서 숨구멍을 틔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교사는요, 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바뀌면요, 교실이 바뀌잖아요. 이 교실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로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실을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창문을 열지 않아서 공기가 꽉 막혀 있는 그 답답한 그런 교실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숨구멍을 좀 틔우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아서 하는 생기 있는 것들을 교실로 좀 가져가서 거기를 좀 풍성하게 같이 만들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현아야, 너는 썩은 호박에서도 싹을 피워내는 떡잎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6교시 수업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몸과 마음에 모든 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띡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딱 열었는데 이제 그 문장과 함께 사진을 이제 보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울컥 눈물이 났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선생님께서 텃밭을 가꾸셨어요. 근데 그 텃밭에 호박 하나가 썩었더래요. 그래서 그냥 밭에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호박이 이제 내다 버린 호박인데 그 썩은 자기 몸뚱이를 거름 삼아서요.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틔워가지고 싹을 내고 이게 이제 그 여름에는 15개, 무려 15개의 새로운 호박을 맺는 이제 그 광경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 호박들 보는데 현아쌤이 아이들이랑 그 교실에서 만들어낸 그림책들이 떠오르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가 참 척박하잖아요. 썩은 호박 같은 이 학교에서도 그 썩은 몸뚱이를 거름 삼아서 기어코 싹을 피워내고 또 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너는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할 만큼 너무나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가진 게 뭐냐면 아무리 썩은 자리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내가 피울 수 있는 그만큼의 떡잎 하나는 피워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꿈을 또 꾸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학교를 썩은 호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 희망이 있나? 학교에 원래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무심코 내뱉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내뱉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교실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교사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기대한 바도 없어. 거기 언제 뭐 희망이 있었나? 라고 쉽게 냉소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앞으로 한 걸음을 떼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제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썩은 호박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아무리 자기 몸이 썩어 있는 호박이라도 그 안에 씨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한 줌의 흙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거기서 싹이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학교를 보면 한 줌의 흙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쵸? 내 옆반 선생님, 우리 학교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이시고 눈높이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언론이 말하는 교사와 내가 실제 내 옆에서 보는 교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흙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척박한 교실이 전부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다 보면 내가 진짜 여기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수학 3단원을 하지 않으면 영영 이걸 다른 어떤 사교육기관이나 거기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과서 가지고 교실에서 배우는 게 내가 이 아이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공교육의 이 토양 안에서 잘 흡수해가지고 자기 씨앗을 딱 피워내는 아이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또 교사들의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썩은 호박에서도 싹이 피어나듯이 누군가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학교에서도 분명히 한줌 같은 선생님들, 분명히 싹을 피워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희망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이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능성을 이제 저 혼자가 아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실현해 나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